안녕하세요. 월간 융합교육 헬퍼스의 현서쌤입니다. 오늘은 가상수에 대해 알아본 후 치자 열매를 활용하여 천년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하루 평균 280리터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이 110리터이니 약 2.5배 넘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280리터나 쓴다니 의아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변기 수조에 물을 채운 병을 넣기도 하고 양치할 때는 컵을 사용하고 샤워 시간을 줄이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라 더욱더 의아했는데요. 우리가 하루 평균 280리터나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사용하고 있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수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 140리터의 물이 소비되고요. A4 용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책 한 권은 약 330리터의 물이 사용되고요. 돼지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11,000리터, 소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15,5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을 사용하고 낭비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옷이나 음식, 물건 등을 사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다양한 나라에서 식품, 옷, 물건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즉, 다른 나라의 물을 소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상수 수입국으로 연간 석유 수입량의 약 180배에 해당하는 물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더 많은 물을 아끼기 위해서는 가상수 소비를 줄여야겠지요? 가상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커피나 음료수 대신에 물 마시기, 잔반 남기지 않기, 종이 낭비하지 않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기, 물건 오래 쓰기, 육류 소비 줄이기 등을 실천하면서 가상수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류 산업에도 많은 가상수가 소비되고 있는데요.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9,000리터, 티셔츠 한 벌 만드는데 2,700리터나 사용됩니다. 옷을 많이 소비하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이 더 많은 물을 오염시킨다는 점입니다. 옷을 염색하고 난 후에 배출되는 폐수는 강으로 흘러가 강이 오염되어 더 이상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부라강가 강은 염색 공장으로 인해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것처럼 강의 색이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옷을 많이 사거나 낭비하는 것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활동은 물 사용량이 적은 천연 염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천연 염색이란 나무나 꽃, 풀, 열매, 조개 등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 염료로 염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활동에서는 치자라는 열매로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영상을 보겠습니다. 준비물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면으로 된 흰 손수건. 하지만 흰 손수건이 없다면 면으로 된 티셔츠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치자 열매. 저희는 치자 열매를 준비했지만 치자 가루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백반, 고무줄, 나무젓가락 하고 2개의 큰 그릇과 컵 1개,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치자를 뜨거운 물에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끓여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러 개의 손수건을 염색할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열매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은 물도 종이컵 한 컵 정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치자가 잘 우러나도록 잠시 옆에 둔 후 손수건을 염색할 수 있도록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건의 가운데를 잡고 모아준 후에 고무줄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로 묶을 때는 최대한 팽팽하게 묶어주셔야 이 부분이 염색이 되지 않아 무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밑에 또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무늬를 만들 손수건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무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수건을 돌돌 말아주세요. 그리고 4개의 고무줄로 일정한 간격에 맞게 묶어주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무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 접어보세요. 우선 반을 접은 후에 또 반을 접습니다. 뒤집어서 또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을 접는 것이 아니라 여기 먼저 반을 접은 후에 뒤집어서 또 반을 접습니다. 손수건을 살펴보면 이렇게 손수건 끝면이 있는 쪽이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안쪽 면만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안쪽 면이 있는 곳을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고정한 후에 나무젓가락 양쪽을 고무줄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 한 쌍을 더 준비해서 조금 옆에 다시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놓은 후에 또 고무줄로 묶어주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무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건을 삼각형으로 접은 후 또 다시 한번 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반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놓아준 후에 양쪽을 또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똑같이 나무 젓가락을 대고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완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무늬입니다. 이번에는 마구잡이로 접은 후에 고무줄로 묶어봅시다. 풀리지 않도록 고무줄은 여러 개의 고무줄을 사용해서
묶어주시면 다양한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완성입니다. 다 묶어놓은 손수건을 치자 우린물에 넣어주세요. 치자물이 잘 스며들도록 조물조물 만져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치자물이 잘 물들었다면 빼주셔도 됩니다. 이제 백반을 물에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티스푼 1스푼에서 2스푼 정도만 우려주셔도 됩니다. 백반 우린 물에 넣어서 조물조물 해주세요. 그 다음 헹굴물로 옮겨 넣어줍니다. 깨끗하게 헹군 후에 물을 꼭 짠 후에 고무줄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고무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펼쳐볼까요? 예쁜 동그라미 무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무늬입니다. 세 번째 무늬입니다. 네 번째 무늬입니다. 다섯 번째 무늬입니다.